오늘은 캐서린 폰더의 금가루 수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캐서린 폰더는 일본계 미국인 작가이자 요리사, 웰니스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동서양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전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금가루 수업은 일본의 전통 도자기 수선 기법인 킨츠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킨츠기는 깨어진 도자기를 금이나 은으로 이어 붙이는 기법으로 상처나 균열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아름다운 장식으로 승화시키는 일본의 전통 예술입니다. 작가 자신도 성공적인 요리사이자 작가로 활동하던 중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업의 실패, 관계의 파탄, 건강상의 문제가 동시에 찾아왔고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마치 소중한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그녀의 인생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할머니가 들려준 킨츠기 이야기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깨어진 것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금으로 강조하여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킨츠기라고 말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더욱 빛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킨츠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의 미학 철학인 와비사비를 알아야 합니다. 와비사비는 불완전함, 일시성, 불완성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일본 고유의 미학 개념입니다. 서구 문화가 완벽함과 영원함을 추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 문화는 변화하고 늙어가며 때로는 부서지는 것들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킨츠기는 이러한 와비사비 철학의 완벽한 구현체입니다. 깨어진 도자기를 원래 상태로 완벽하게 복원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균열을 금이나 은으로 강조하여 새로운 형태의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이는 실패나 상처를 감추려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가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이 되려는 인생 철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현대사회, 특히 서구 사회는 완벽함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SNS에는 완벽해 보이는 삶의 모습들만 가득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벽주의는 오히려 진정한 성장과 행복을 방해합니다. 킨츠기 철학의 핵심은 상처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처는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킨츠기 관점에서 보면 상처는 우리를 독특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마치 금으로 이어진 균열이 도자기를 더욱 예술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인생의 상처들도 우리를 더욱 깊이 있고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폰더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완벽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 완벽한 외모, 이상적인 관계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오히려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상처 중 하나는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고립된 느낌입니다.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로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역설적으로 진정한 연결감과 소속감을 느끼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수백 명의 SNS 친구가 있어도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완벽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자신의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또한 즉각적인 피드백과 인정에 중독되면서 내재적 동기와 자기 만족감을 찾기 어려워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만연한 완벽주의 문화입니다. 교육, 직장, 심지어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서까지 사람들은 완벽함을 추구하도록 압박받습니다. 이러한 완벽주의는 겉보기에는 높은 성취를 가져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창의성을 억압하고 정신 건강을 해치며 진정한 만족감을 방해합니다. 폰더는 자신의 요리 경험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젊은 요리사 시절 그녀는 모든 요리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시피를 정확히 따르고 플레이팅은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워야 하며 맛도 완벽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요리의 즐거움을 빼앗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실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실수로 소금 대신 설탕을 넣어 망친 요리가 의외로 새로운 맛의 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완벽함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도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배신, 거절, 오해, 이별 등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처를 치유하는 건강한 방법을 모릅니다. 킨츠기 철학은 관계의 상처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상처를 지우거나 무시하는 대신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관계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늘어나며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킨츠기 치유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치유를 방해합니다. 킨츠기에서 깨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상처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처를 인정한 후에는 그 경험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킨츠기에서 깨어진 조각들을 어떻게 이어붙일지 계획하는 것처럼 우리도 상처의 경험을 어떻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에 통합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상처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성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킨츠기의 마지막 단계는 금으로 이어진 새로운 도자기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래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더욱 독특하고 아름다운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처를 통해 성장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과거의 경험을 포함하면서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통합적인 자아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가혹하게 판단하지 않고 마치 좋은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는 자기 합리화나 현실 도피가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성장 가능성을 믿는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폰도는 요리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음식과 식사를 통한 킨츠기 철학의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행위는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킨츠기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리 과정에서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연습을 합니다. 레시피를 정확히 따르는 것보다는 직감과 창의성을 믿고 실수나 예상치 못한 결과도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재료가 부족하거나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더라도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에 담긴 모든 요소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재료를 기른 농부, 요리한 사람,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또한 음식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입니다. 너무 짜거나 덜 익었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더라도 그것을 비판하지 않고 그 순간의 경험 자체에 집중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킨츠기 철학을 적용하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갈등과 상처가 있기 마련이고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결정됩니다. 킨츠기 접근법은 관계의 문제를 숨기거나 없었던 일로 만들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상대방과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는 각자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습니다. 직장에서도 킨츠기 철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성과만을 추구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실수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동료들의 다양성과 차이점을 존중하며 협력과 상호 지원을 중시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킨츠기 철학은 창의적 활동에 새로운 영감을 제공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기존의 예술관념에서 벗어나 실험과 우연, 실수를 창작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 작품들이 의도하지 않은 우연이나 실수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접근법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킨츠기 철학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개인의 치유를 넘어서 공동체의 치유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취약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이를 통해 더 깊은 연결과 상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치유하는 경험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치유에 기여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폰도는 이를 상처 입은 치유자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킨치기 철학을 실천하는 것은 특별한 도전이 됩니다. SNS는 사람들이 자신의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폰도는 이러한 플랫폼에서도 킨치기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요리 사진, 엉망이 된 하루의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더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일본 문화에서 계절의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봄의 새싹, 여름의 무성함, 가을의 낙엽, 겨울의 고요함은 모두 각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킨치기 철학도 이러한 자연의 지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생에도 성장과 번영의 시기가 있고 쇠퇴와 고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시기를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겨울나무는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겨두지만 그 속에서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 세계는 완벽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구불구불한 나무, 비대칭적인 꽃잎, 울퉁불퉁한 바위 등 자연의 모든 것들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불완전함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킨치기 철학은 이러한 자연의 지혜를 인간의 삶에 적용한 것입니다. 킨치기 철학은 환경 보호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제시합니다. 깨어진 것을 버리지 않고 수선하여 계속 사용하는 킨치기의 정신은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과 일맥상통합니다. 무언가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바로 폐기하는 대신 그것을 고쳐서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가루 수업의 핵심 메시지는 상처의 변환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실패, 상처는 그 자체로는 고통스럽고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킨치기의 지혜를 통해 그러한 경험들을 지혜와 아름다움, 강인함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처를 미화하거나 고통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여전히 고통이고 상처는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킨치기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철학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생활 방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작은 실망과 좌절, 실수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경험들에 킨치기 정신을 적용할 때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합니다. 개인의 킨치기 실천은 결국 공동체 전체의 치유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받아들이고 상처를 지혜로 변환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 전체의 분위기도 변화합니다. 완벽함을 가장하고 경쟁만 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킨치기는 일회성 치유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상처를 입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경험을 킨치기의 지혜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매번 좌절할 때마다 그것을 새로운 금가루로 받아들이고 더욱 아름답고 강인한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킨치기의 지혜는 결국 사랑의 철학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삶 자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상처를 통해 더 깊은 연결과 이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모두 금가루로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